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집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얘기해 보기 앞서서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름 재미가 있네요.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평소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하면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아니면 얘기하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테크 관련돼서도 부동산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이 부동산이란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은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자산가분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재테크 수단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보면은 이게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일단 결과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집값은 떨어질 거라 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값은 그 서울에서도 주요 이제 도심지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뭐 역세권 같은 그 KTX나 SRT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점 도시들의 역세권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뭐 모두가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문화시설, 그리고 그 자차가 없더라도 그 좁은 지역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밀집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나 다른 곳들은 보면은 일단은 젊은 유동인구가 많이 없을 뿐더러 어떠한 인프라도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게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출생이라고도 막 하는데, 어쨌든 인구가 줄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출생이나 저출산은 이미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지금 뭐 0.7, 0.8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1,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0.7, 0.8이었던 순간은 있었고, 그 순간에 해당하는 인구 세대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은 인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그에 맞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대 많으신 분들이 일단은 의학 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뭐 정년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활력이 안 돌아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정년 연장이니 아니면 뭐 일자리 노후에도 노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수명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그 비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확실한 거는 그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났고 웬만한 병은 또 치료가 됩니다. 웬만한 병은 또 치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이제 그 밑에 인구는 이미 적게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부동산은 많은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결국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에서 아무리 호가를 높게 불러봤자 매수자가 없으면은 그 부동산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매수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집값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받아줄 젊은 사람도 많이 부족해지고 이제 대부분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부동산은 그 한 채가 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팔아야 내 돈인 거고 팔아야지 쓸 수가 있는데 깔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뭐 세금만 내게 되지 크게 뭐 이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부동산 하나만 평생 부동산 하나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은 결국 언젠가는 부동산을 팔아야 할 테고 그런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젊은 사람은 더 이상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도 적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겠죠. 일단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5천만 명이 살던 그 부동산에서 인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치면은 2,500만 명이 기존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던 부동산에 거주하게 되는 건데 집이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좋은 인프라, 좋은 환경이 있는 서울이나 주요 이제 역세권들은 인구가 줄어도 인기가 여전히 있겠죠. 인기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주요 부동산 외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주요 부동산 외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상승률이 뭐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S&P나 뭐 나스닥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연평균 상승률을 따져 보았을 때 강남 부동산 아니고서는 그 상승률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애매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그 현금으로 차라리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배당으로 월세살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살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현재는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폭락론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은 결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머지않은 날에 이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던가 뭐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국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그리고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주거에 대한 그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주거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집값이 너무 높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상황에서 아이도 안 낳는데 34평 아파트, 이런 9평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크게는 이제 20평대 소형평수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결국 우하향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탄 돌리기고 대부분 또 이 부동산을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이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금이나 아니면 소액의 그 금전만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최대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시세 차익으로 계속 갈아타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 언제까지 계속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내가 대출 받고 오른 가격을 다른 사람이 또 물려받고, 그걸 또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부동산 터지라고 뭐 기우제를 지내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년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연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국민연금이 그 와중에 빠르게 고갈되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로를 요즘 많이 못합니다. 정년 전에 많이 잘리거나 구조조정 당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죠. 쉬었음 청년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납입금들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갈수록. 그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자산인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부동산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큰 평형의 아파트들은 매도하고 작은 평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주택연금이나 이러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그 부분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 논외로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뭐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계속 그 부동산에 목매는 이러한 자산 시장도 긍정적인 시장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한번 좀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폭탄만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커진 폭탄이 점점 커져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져버리면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모두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뭐 어떤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고요.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그 조회수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조금씩 누군가가 보고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서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좀 상호작용하면서 만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